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이거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거 타결이 어떻게 해서 이게 되더라도 나쁜 합의가 되면 이재명 정권에게는 어떤 경우든 이거 치명타가 메가톤급 핵폭탄이 투하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에게 완전히 메가톤급 핵폭탄을 투하한 이런 데 그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에 이재명에게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재명에는 이제 그 전략회의도 빠지고 국무회의도 빠지고 자기가 이제 그 책임질 일을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참모들한테 전부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위성락이는 이제 뭐 거의 미국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전문가지 경제가이잖아요. 위성락에도 이제 그 빠지고 지금 현재 그 마지막 협상은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마지막 이제 그 담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상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협상하고 곧 아마 마지막 베선트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그룹의 김동관, 삼성의 이재용, 뭐 기업인들도 총출동하고 관료들도 총출동했는데 이재명만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요. 제가 이제 이거 파악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요. 순수하게 관세, 경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이 문제가요.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주둔비하고는 당연히 결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미국의 대규모 투자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인권 유린 이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벌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척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벌써 이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한번 방송을 했지만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이 연구소가 대단한 연구소거든요. 플라이츠 부소장. 그때 제가 이제 그 13명의 우리 국회의원이 갔을 때 윤석열 탄압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도 조선일보 단독에 하면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이 한데도 그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소가요. 엄청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출신만 한 27명.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입법에도 거의 95% 이상 반영되는 제안하면 진짜 이게 중요한 연구소거든요. 이 연구소가 입법 제안하면 95% 정도가 반영된답니다. 강요 출신도 그 27명. 거기다가 이제 그 플라이츠 부소장은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NSC 그 볼턴 비서실장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CIA 2인자 제안도 받고 대단한 게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크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인권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친중 세세 외교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그 안보 문제에 미군의 그 주둔비나 특히 전략적 유연성 대만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 못지않게 일괄하게 그 타결하려니까 협상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대파국으로 협상이 8월 1일까지 결렬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런다 해서 협상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협상하는 거하고요. 이게 또 다르잖아요. 얼마가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지금 불확실한 하여튼 엄청난 위기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 합의를 하더라도 이거 이재명 정권은 치명타가 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이게 그 쌀이나 또 소고기 30개월 이런 부분에 양보하면요. 오늘 제가 농민신문의 그 사설을 제가 봤거든요. 농민신문이라는 것도
인터넷 침막에 그 사설이 나옵니다. 벌써 그 소고기를 쌀을 협상 카드로 올리느냐 올렸거든요. 카드로. 그러면 이게 농민들이 다 들고 올랍니다. 그러기에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좌파들도 30개월 넘은 소고기는 이게 광우병에 옛날에 자기들이 원죄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소도 들고 올라고 쌀은요 이미 그 양곡법에 의해서 이제 재정이 파탄납니다. 농민들도 힘들죠. 농산물. 지금 농민들이 다 돌아서면 이재명 정권의 치명타 아닙니까? 이런 데 경제 문제가 있고 특히 투자도 그래요. 지금 일본이나 유럽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도 반도 안 되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뭐 700조, 500조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게 뭐 1000억 불에 한 100조, 150조.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이 텅 비어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조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삼성 반도체나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갔잖아요. 거기에 다시 450억 불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다 투자하면요. 전기차나 그다음에 배터리나 또는 반도체나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게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조선을 인수하거나 미국에 신규 건설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조선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타결을 하려니까 대규모 투자를 양보하거나 그래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고 또 기업들도 후유증이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을 확대하려니까 농업, 특히 농수산 이쪽에서 치명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분야 또 하려니까 중국이나 또 북한의 눈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국에 세셔야 되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눈치 봐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탄압은 또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한번 보십시오. 크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탄압 중단해라. 곤란하죠. 그 다음에 대만 방어에 같이 집단 안보로 가자. 중국 눈치 보니까 이것도 곤란하죠. 중국, 북한 눈치 보니까. 그리고 투자를 하려니까 우리나라에 또 근로자들이나 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가면 그것도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노란봉투법에. 경영상 결정이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해고당하거나 정리하고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무너지면 미국에 다 투자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농민들 쌀이나 소고기도 문제고.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심각한 사면초가의 상태니까 이재명이 무책임하게 아니 난 모르겠다. 아니 난 모를 테니까 참모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버리는데요. 그러게 이재명이가 책임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결국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서 대파국으로 가나 아니면 어떤 나쁜 합의가 이루어지나 이재명으로서는 이미 치명타 완전히 메가톤급 핵폭탄을 맞는 이런 심각한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결국요 처음부터 이 원죄는요 우리가 윤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 뽑은 여기서부터 우리 기본적인 원죄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하잖아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관세 폭탄으로 화해시키잖아요. 휴전을. 또는 브라질, 룰라도 관세로 그냥 군기를 때려잡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하고는 약간 유예가 됐지만 그러나 러시아도 심하면 관세 500%까지도 때릴 수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완전히 이런 친중 종북 범죄자 양아치 이런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물론 국익을 위해서 잘 협상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정상 간의 신뢰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겠는가. 이 모든 게 이재명 정권의 원죄다. 지금에도 이재명 정권은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압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편에 국익 실용 외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확실하게 트럼프 편에 제대로 서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완전히 때려잡는 겁니다. 이재명 한번 봅시다. 이번에 8월 달 되면 지지율이 어떻게 폭락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 칼을 뺐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국익 측면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뽑은 자들에게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 뽑았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재명 뽑은 국민들도 반성해야 된다. 손가락을 자르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앞으로 대재앙이 오지 않을까. 결국에 이재명은 트럼프 앞에 하루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앞에 하루 강아지죠. 지금은 찍소리 못하고 전부 딱 숨어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이지만 그러게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한테 가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한다.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